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지난 10일에 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춘천에 있는 집을 나서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이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이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이 됐고요. SNS 활동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다음 날 아이가 집을 나간 뒤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했고요. 또 이 초등학생의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면서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초등학생이 지난 14일에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충주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걸 받고 가족이 바로 112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 충북 충주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이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긴 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발견될 당시에 현장에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춘천, 서울, 충주. 이 이동 거리를 따져보니까 무려 180km 지금 나가고 있네요. 11살 초등생이 어떻게? 그리고 아까 그 50대 남성은 도대체 뭐고요? 일단 춘천에서 이 초등학생은 버스를 타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까지 간 겁니다. 그 잠실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을 만나서 남성의 차를 타고 충주까지 간 겁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거리를 간 거예요. 예. 이 50대 남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초등 조사에서는 그전에 어떤 인연도 없었고 아면도 없었던 사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이 이 거주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였다고요. 그 창고에 있었던 거고 처음에 경찰이 위치를 파악을 해서 찾아갔을 때는 나 그런 학생 데리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창고 2층에 초등학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50대 남성은 11살 초등학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너 재워줄게라고 했다는 건가요? 자, 이게 말로 한 건 아니고요. 이 50대 남성이랑 이 초등학생이랑 두 사람이 SNS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을 사줄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러고요. 또 친하게 지내자 이런 문자도 보냈고 잠재워줄게라는 문자까지 보냈는데 일단은 경찰은 이 메시지가 장기간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뭐 요때만 이루어진 건지 이거 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왜 이 학생이 지금 오게 됐는지 이 문자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50대 남성이 11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을 깨워내가지고 그것도 무슨 어디입니까? 제가 충주시 시내도 아니고 충주시 소태면 공장 인근입니다. 거기다 애를 두고 그러니까 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추정컨대 50대 남성이 그 초등학생 그 여자아이를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데 일단 이제 뭐 숙식 제공하겠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자 해서 아마 이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은 잘못 판단을 하고 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14일 날 가족에게 나 그 청주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보낸 것은 왜 보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남성의 그 범행 동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도와 목적성은 뻔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 좀 이 남성, 50대 남성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초등학생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지금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법을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왜 약취나 유인을 한 것인지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48시간만 지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실종 아동법에는 이게 아이를 약취 유인을 하든 안 했든 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진술을 초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범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예. 일단은 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 진짜 미성년자 이렇게 특히나 초등학생을 약취 유인했던 그런 사건들 그 근래에는 참 보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옛날 뭐 개발 시대에는 정말 뭐 비일비재했던 그런 인신매매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약간 이게 요즘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나 가정에서 이 SNS 이 사용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게 꼬드기는 그런 그 사항들은 별로 없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 초등학생들도 다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그 남성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접선을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신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이 50대 남성의 이 그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어허. 거기에서 어떤 그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정말 무사귀환한 거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